자, 이어서 우리는 제34강입니다. 34강은 교재 페이지 402쪽 제4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의 내용을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쪽 잠깐 봅시다. 317쪽 밑에 거기 동비열 대표자 중임입니다. 보니까 몇 개월 미만일 때는 임기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니까 6개월 미만일 때는 임기 횟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어느 분이 제가 이걸 3개월이라고 잘못 얘기했다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3개월이라고 잘못 얘기했으면 그냥 여기 교재 내용대로 6개월 미만일 때는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 그대로 6개월 미만일 때는 임기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강의할 때는 보충 자료가 2021년 3월 25일자 나눠드린 겁니다. 미리 나눠드렸죠? 공부하시라고, 미리 정리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보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4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강의할 때는 그냥 민간 임대법 하겠습니다. 그냥 강의할 때는 민간 임대법 하고 해놓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402쪽이죠. 402쪽.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나오게 됩니다. 용어 정의는 해마다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4편에서 민간 임대법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앞에 용어 정의가 잘 나오고 또 한 문제는 제일 뒤에 관리, 계약, 운영 여기서 잘 나옵니다. 중간은 조금 한적한 편이에요. 어쨌든 주로 앞에 용어 정의하고 두 문제니까 제일 뒤에 계약, 운영, 관리를 중심으로 해드리고 다만 중간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목적은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용어 정의. 여기서부터 시험제가 나오게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냐?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때 괄호 열고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즉 토지를 임대해서 지은 주택도 뭐가 될 수 있다? 소위 토지 임대부 주택도 임대택이 될 수 있고 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원래 준주택이 우리 주택법상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오피스텔이 이 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근데 오피스텔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민간 임대가 될 수 있냐? 밑에 박스. 보충학습, 거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상하수시설이 갖춰지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액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오피스텔도 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다시 올라가서 조그만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도 역시 민간 임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뭐냐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은 한 채 이상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합니다. 한 채 이상. 즉 1호 단독택, 1세대 공동택일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데 일부만을 갖다가 임대도 된다.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입니다. 1호에 있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집이 들어가 살더라도 이건 몇 개입니까? 1호로 봅니다. 1호. 근데 일부 이게 법상 이게 하나의 소유권이고 하나 주택으로 보죠. 근데 다가오니까 단독택이니까. 근데 일부만 해도 즉 나머지는 다 임대하고 여기 하나만 주인이 살아도 그때는 전부가 아니니까 1호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1호로 봐가지고 일부 임대도 하나만 빼놓고 이건 주인 살아라고 이런 다가구도 역시 등록을 해줍니다. 민간 임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가구는 일부 임대도 한 호씩만 빼놓고 나머지 다 임대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403쪽 제일 위에입니다. 403쪽 제일 위에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법은 여기 바로 뭐다? 다가구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나오죠, 거기에. 다음, 403쪽 위에 민간건설 임대.
민간건설 임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애초에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것도 있고, 두 번째,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분양이 언제까지 안 될 때? 사용검사 때까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임대할 때, 이것도 역시 민간건설 임대다. 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매입임대는 뭐냐? 매매 등 사든가 증여받든가 이렇게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민간 매입 임대택입니다.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즉 공적 자금이나 공적 토지 이런 공공성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인데, 그 임대 의무 기간은 몇 년이냐?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이건 공공지원이니까 아무래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 자격 등을 제한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합니다. 그런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어떤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냐? 그 밑에 쭉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 1번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받았을 때, 2번은 중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인데 여기가 서울입니다. 어느 기관이, 공공기관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남다? 헌 부동산이 남죠? 헌 부동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있던 거, 빈 거.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종전부동산. 이걸 이용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택지면 종전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가, 옛날 거에다가. 그런 것도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고, 또 네 번째 촉진지구, 세 번째 거기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특별히 용적률 특혜를 받을 때. 그리고 네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 여기는 이제 주로 뭐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촉진지구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뜻입니다. 기타 이런 뜻이 바로 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이것은 10년 이상 임대됩니다. 공공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414쪽 제일 위에 이것이 또 개정됐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일단은 교재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이 아닌 주택을 갖다가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택이다. 그랬는데 아파트는 뺀다.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는 갭투자니까 안 돼요. 아파트는 이제 갭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 안 받아줍니다. 아파트는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룸 같은 거, 도시형 생활택, 원룸 같은 거, 도시형 생활택 같은 거는 조그만 아파트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못 해먹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는 그건 거의 갭투자 됩니다. 그거는 장기 일반 된다라고 새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보충 자료 언제 거? 3월 25일자 보니까 미리 나눠드렸죠? 뒷부분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개정 자료 나오죠? 뒷부분에 3월 25일자 뒤에 보니까 장기 일반 5번 장기 일반 그래놓고 뭐 고쳤냐니까 아파트 해놓고 주택법 2조 20호에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는 괜찮다 그 뜻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는 괜찮고 보통 아파트는 이거는 갭투자 받기 위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안 된다.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는 괜찮다. 소형 아파트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되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맞는 규정이죠. 합리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404쪽 6번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등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몇 호 이상 등록한다고요? 1호 이상 등록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한테 등록하는 친구가 임대사업자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임대를 하는 주체를 임대인이랍니다. 임대인.
그리고 들어가 사는 사람을 갖다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그런데 이 법에서는 임대하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 임대사업자 이렇게 합니다. 임대사업자. 예, 이 법에서는 임대하는 주체를 갖다가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친구를 뭐라고 하냐?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그런데 제 5편 배울 때 5편이 뭐가 나오냐면 공공주택특별법 나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임대하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 공공주택사업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그리고 이 법에서는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임대아파트를 파는 걸 뭐라고 하냐? 거기 살고 있던 임차인한테 팔아먹는 걸 뭐라고 하냐? 나중에 꽉 찼을 때, 기간 찼을 때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 근데 공공임대아파트가 나중에 기간 꽉 차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팔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임차인한테 파는 걸 분양전환입니다. 분양전환. 이렇게 용어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임대한다. 그리고 나중에 기간 차면 양도한다 라고 표현하고 5편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임대한다. 그러다가 기간 차면 분양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임대사업자는 누구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공공주택사업자는 아니단 말이죠. 그건 공공임대니까. 그래서 거기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나온 거니까 공공임대. 그건 빼놓고 한 채 이상 임대하는 거 이걸 갖다가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사업자는 5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관련. 주택임대관련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관련 위탁받아 관련은 말인데 거기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하고 위탁관련 주택임대관련이 있습니다. 위탁관련 주택임대관련은 보통 관리해 주는 거예요. 뭐다? 임대료도 갖다 받았다 주기도 하고 뭐 청소도 해주고 또 고쳐주기도 이런 게 바로 보통 2번에 있는 위탁관련 주택임대관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 뭐냐면 왕창 자기가 인수한다면 자기가 임대먹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관련은 자기가 완전히 인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게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 이걸 갖다가 한번 민법적인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을 민법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법률관계가 되는가를 이미지를 갖다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의 법률관계를 이해한다면 제일 앞에 뭐가 나면 소유자 나옵니다. 여기 임대할 주택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때 이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이때 누구한테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자기관련한테 넘깁니다.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련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인수해서 이 소유자하고 이 자기관련하고는 계약을 맺습니다. 뭘 맺냐면은 이 전체 인수해가지고 월 얼마를 주겠다. 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인수한 다음에 이 자기관련인 1번인 자기관련이 직접 이제 임차인을 구합니다. 임차인들을 구합니다. 또 여기 계약 맺습니다. 여기 이제 임대차 계약이 되는데, 근데 사실상 여기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건 전체 임대차를 자기관련했고, 요건 이제 임차인들이니까 각각 한 집씩 하나 이렇게 임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민법 눈으로는 이것이 이제 임대차가 되고, 민법 눈으로 보면은 이건 전대차가 됩니다. 다시 또 세 받아서 세 주는 거니까. 이 자기관련 말이야 전체 세 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임차인들은 누구한테 보증금하고 누구한테 월세 내느냐? 이 자기관련한테 내는 거예요. 돈을 임차인들이 보증금하고 월세 같은 거, 보증금, 월 임대료 같은 걸 갖다 누구한테 낸다? 이한테 내는 거예요. 자기관련한테. 왜?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관련은 원래 소유자한테 월 며칠만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남은 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로
자기관리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럼 목돈을 챙겼습니까? 보증금은 자기관리형이 챙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관리형은 목돈을 챙겼는데 얘가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자기 전 재산이 보증금이잖아요. 임차인을 우는 거예요, 막 그냥 항의합니다. 근데 임차인들은 어디를 점유하고 있어요? 현재 임차인은 여기에 이제 임차인들이 A, B, C, D 해서 여기 임차인들이 살고 있죠. 근데 계약은 소유자하고 맺은 사실이 없어요. 누가 맺었죠? 자기관리형을 맺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 임차인들이 내 보증금 내라고 막 소란을 피우고 막 이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 이 집주인이 골치 아파 죽겠어요. 자기도 지금 월세 못 받는데, 자기 보고 보증금 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약한 바도 없는데. 그럼 골치 아프니까 아예 법에서 얘기하기를 이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에 가입하거라. 보증상품. 어떤 보증상품? 이 보증금. 임차인들이 내는 보증금을 갖다가 대해서 보증상품 가입해야 되고, 또 이 자기관리형이 소유자한테 줄 월 임대료 줄 거 3개월 이상분. 3개월 이상 임대료. 요 두 개를 갖다가 보증상품에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장 가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도망가면 안 되고 부도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상품은 누가 가입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임대관리업자.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한 친구가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자기관리형도 있고 위탁관리형도 있죠.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 촉진주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촉진주거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이 많이 들어가죠. 역세권 등. 역세권 등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게 뭐 철도가 가깝고 버스가 가까운 곳이 바로 역세권 등인데 그 역세권 등에서 얼마 이상 가까워야 되냐? 역세권 등이란 다음 철도 등등 지하철 같은 데서 얼마 이상 가까워야 되냐? 1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1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로 그 거리를 50%에서 증감하여 달리하 정할 수도 있다. 500m로 할 수도 있고 또 1.5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역세권 등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뭐 철도 같은 거 버스 환승시설 등등에서 가까운 곳에 있죠. 다음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지원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복합지원시설, 이거 2019년도에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복합지원시설은 뭐냐?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게 뭐냐? 복합지원시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 어쨌든 간에 이 요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시험제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법률 관계. 여기서는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법에서 건설 공급 주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한다. 이 네 가지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이 법에서 안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법을 정한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온 적도 있죠. 자, 넘어가서 국가 등의 지원. 이제 그 임대택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센터는 다음 목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세금,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거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말이죠. 조세 감면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안 내려고 임대사업 등록을 막 해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죠. 오히려 특별히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은 못하도록 하게 돼 있죠.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세금을 갖다가 안 내려고 이걸 등록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형 민간 임대택 지원. 공유형 민간 임대택이란 무엇이냐?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이제 민간 임대에서 주로 이제 이게 아파트 같은 공동택일 때 의미가 더 있어요. 단독택도 의미가 있지만은 공동택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평면도 그린다면 여기 방 하나가 여기 A 방 하나 있고 여기 방 둘이 있고 B가 있고 방 C가 있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싱크대, 여기 취사 있어요. 취사 있어요. 싱크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인이 만약에 K다 그러면 K 주인이 이 방은 A하고 계약 맺고 이 방은 B하고 계약 맺고 이 방은 C하고 각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고 여기하고 자는데 다만 뭘 공동으로 공유하느냐? 취사 같은 거, 화장실 같은 거 이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임대택은 아파트 한 채인데 계약이 3개가 있죠. 임대 계약이. 그리고 A, B, C는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A, B, C는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따로 계약 맺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화장실, 싱크대 같은 거를 취사할 때 이럴 때는 휴게실 이런 거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공유형 민간 임대택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장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3개의 그 효과가 있잖아요. 임대차 주택 3개의 효과가 있잖아요. 민간 임대주택에 그런 효과가 있죠. 한 채인데도 이러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죠. 행정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 부른다?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이다. 다음 옆에 가서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잘 나옵니다. 제2장도 잘 나오는 편이다.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잘 나온다. 먼저 임대사업자. 이 법에서는 공공택 사업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한다? 임대사업자라 부른다 그랬어요. 임대사업자는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는데 주의하세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이 합니다. 왜? 세금 안 내려고. 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막는 편이에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록하느냐? 민간건설이냐, 매입이냐, 공공용이냐, 장기 일반 민간임대냐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합니다. 여기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이제는 보통 아파트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거 아까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 이런 거면 되겠죠. 이제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가. 등록 변경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록 변경할 때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고 이때 임대 면적을 갖다가 1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경미한 경우다. 그때는 신고 안 해도 되고 2번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했으면 아이고 신고가 수리됐습니다라고 며칠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냐? 7일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신고됐다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7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 그때는 그 끝난 달에 다음 날에 그냥 신고가 된 걸로 본다. 다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연장 또는 재연장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른 기관하고 합의하려고. 그때는 그 기간은 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해당할 때는 신청 안 받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냐? 기업, 니은. 해당 시장인의 신용도 등등이 안 좋다. 한마디로 임대사업자가 보니까 융자가 너무 과도하고 부채 비율 또 신용도도 빵점이고 이러면 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임차인이 보증을 냈다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돼 있고 니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중앙지법상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임대 의무기간 내에 멸시로 있다 판단됐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 등록하러 왔는데 자기 집에 등록하러 왔는데 보니까 6개월 있다가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철거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쫓겨나잖아요, 임차인이. 그래서 이런 개발하는 곳에 있는 주택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있죠. 그럴 때는 안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왜? 금방 쫓겨날 거니까. 이어서 408쪽에 괄호 4번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을 보면은 꼭 집을 현재 소유한 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맺은 자나 건축허가 받은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등록 기준. 특별히 등록할 때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의 경우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된다. 공동 명의로 등록합니다. 먼저 소유한 자 당연히 등록할 수 있고, 니은 다음에 의해서 취득계획이 확정돼 있다. 아직은 집이 자기 거 아니지만은 나중에 곧 자기 집이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 거기 사업계획 승인 얻은 자. 둘째, 건축허가 받은 자. 셋째, 매매계약 체결한 자. 넷째, 분양계약 체결한 자. 다만 분양계약 체결한 자는 조건이 있어요. 등록 시점을 기준해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 기준이 3개월 이내인 자. 곧 3개월 내 잔금 내는 걸로 되어 있다. 곧 자기 집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 이후인 자. 자기 집이 된 다음에 등록 신청했다는 당연한 것이죠. 두 가지, 즉 분양계약은 그런 조건 하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또 나머지 누구도 등록할 수 있냐? 디귿. A.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니은 부동산 투자회사 등등등도 역시 등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 고용자도 나오죠. 2번. 고용자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직원들 위해서 지어주는 아파트 지어줄 때 그때 그 친구를 고용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대택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 위해서. 근로자, 그것이 고용자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도 역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라가서 409쪽 제일 위에 과거 5년 내 요거 나왔습니다. 과거 5년 내 이 임대사업 하면서 임차인한테 아주 괴롭힘을 했어요. 신용을 못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부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임차인들이 아주 고통받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등록을 안 받아준다. 또는 임원이 있던 법인도 안 받아줍니다. 다만 부도 냈다 하더라도 정상화시켰다. 부도 냈다 하더라도 정상화시키면 또 그건 괜찮게 받아줍니다. 등록 절차. 등록 숫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서류 제출할까요?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돼 있고, 이때 어디에 서류를 제출하냐? 거기 보니까 두 군데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한테 제출할 수 있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한테 제출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있는 시장, 군수청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번에 임대아파트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했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주소지 시장, 군수청한테 업무협조차 이송해버립니다. 서류를 갖다가 자기네끼리 이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좀 개정됐거든요. 동그라미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개정된 내용을 우리 보겠습니다. 3월 25일자 보충자료죠. 보니까 3월 25일자 지금 우리 보충자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 짧아졌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12월 10일자죠. 4번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장 가르고 변경사항이 임대사업자 주소일 때는 전입지의 시장, 군수청장 또는 해당 민간 임대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만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변경 사유 신고 며칠 내? 30일 내. 만약에 주소지가 변경됐으면 전입지, 시장, 군수청장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양쪽 다 되지만은 그렇게 고쳐 나머지는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 또 7번에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7번 410쪽에 7번 임대사업자 결격사유입니다.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안 된다. 또 임원도 해당되면 안 된다. 뭐냐? 미성년자.
그다음에 법 6조 1항 1호 4, 5, 7호 9호까지 등록한 등록 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하므로 한마디로 미성년자나 말소당했으면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야 된다. 말소당하면 2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말소 사유 밑에 그 배웁니다. 9번에서 말소 사유 배워요. 9번에서 말소 사유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6번도 잠깐 봅시다. 부기등기.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그 임대료 정액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구에다가 등기부에다가 이거 임대 의무기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사항을 갖다가 준수합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해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언제 하게 되냐?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다만 등록한 이후에 보존 등기할 때는 보존 등기가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기등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소. 시장 등은 다음에 대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기억이 뭘까요?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때는 말소해야 됩니다.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일 때는 말소해야 된다.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소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니은에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 민간 임대택을 취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위에 올라갑시다. 까만 거 411조 위에 예를 들어서 위 4의 니은 A가 뭐냐면 아까 몇 페이지냐면은 408쪽 408쪽의 니은에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A가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한 자 사업계획 승인한 자는 거기 보니까 411 위 4의 니은 A는 408쪽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때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6년 내 아파트를 취득해야만 되고 만에 못하면 말소한다. 그 뜻이고 니은은 건축허 받는 거죠. B번이니까 B는 건축허 받다. 몇 년 내 집을 갖다가 자기 거 만드는다. 4년 내 건축을 하지 않을 때 역시 말소. 이런 식으로 말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각각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6년, 건축하는 4년, 그 다음 C번은 뭘까요? 아까 C번은 408쪽에 보니까 매매계획 체결한자는 3개월 등등 쭉 나오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개정된 거를,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지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개정된 걸 좀 봐드리겠습니다. 거기 뭘 봐드리냐 하니까 키읔. 411쪽의 키읔입니다. 411쪽 키읔에 거기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택 또는 나오죠. 자, 거기 아파트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종전의 민간 임대택 특별법상에 있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임대 또 단기 민간 임대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말소하거든요. 단기 민간은 없어져 버렸어요. 또 아파트 장기 일반 없어졌잖아요. 이걸 말소한단 말이죠. 그때 말소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소 신청이 이제 없어지니까 기간이 되면은 만약에 말소 신청 안 하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장기 일반 중에서 아파트는 없어질 것이고 단기 민간임대는 아예 없어지죠. 4년짜리 아예 없어져 버렸고 말소를 신청해야 돼요. 당연히 말소 신청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 중에서 장기 일반 아파트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도시형 생활적인 아파트는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충자료 이렇게 했죠. 페이지 411쪽 박스는 키읔 내용 중 아파트는 그 주택법 2조 20호 도시형 생활적인 아파트는 아닌 것을 말한다. 이건 빠진다. 얘네들은 뺀다. 즉 괜찮다. 그 뜻이. 얘네들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시형 생활적인 아파트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티귿하고 피읍이 있죠. 티귿.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피읍. 그 다음에 그 밖에 민간 임대택으로서 거기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게 대통령이 정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참고로 보시라고 보충자를 해놨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 이걸 갖다가 참고로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3월 25일자 보면은 둘 다 해놨어요. 참고로 집어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2번 등록 말소 절차. 말소하기 전에 기업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 절차 거칩니다. 즉 변명의 기회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귿 밑에 리을을 갖다 좀 추가합니다. 디귿 밑에 리을입니다. 참고로 추가해놓고 읽어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거기 3월 25일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2월 10일자 개정인데 위 동그라미 1에 디귿하고 키읔에 해당하는 따라서 등록말소 신청하는 자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서에다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장 또는 해당 민간 임대택의 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장에 제출된다. 이 경우 민간 임대택의 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장이 신청서를 지침하는 경우 즉시 누구한테?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장한테 이송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갖다 말소 신청할 때 절차입니다. 이 내용 리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2조. 임대 의무 기간 종료로 인한 말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장기 일반도 아파트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또 단기 민간은 아예 없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종전권 봐줬거든요. 종전권이 봐줬지만 이제 임대가 끝나면 그때는 저절로 말소돼 버립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해서 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단기 민간임대도 없어져 버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아파트도 없어져 버립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근데 거기 아파트에 뭐가 봐주느냐? 동그라미 3번입니다. 412쪽 위에 3번에 오늘 프린트 보니까 3월 20일자 보니까 역시 똑같이 아파트 해놓고 주택법 2조 20호 도시형 생활택인 아닌 것을 말한다. 즉 도시형 생활택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소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는 봐준다. 그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 말소 효과.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그 임대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혹시 임대 기간이 10년짜리였어요. 10년짜리였는데 5년 만에 말소돼 버렸어요. 그럼 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가 나 말소됐으니까 끝났어. 보증 줄게 나가. 그러면 안 되고 기존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보장해 줍니다. 10년 중에서 5년 지나서 말소하겠다 하더라도 나머지 5년 동안 그대로 보장해서 임차인을 갖다가 보장해 준다. 보여준다. 그 뜻입니다. 그대로 임대사업자를 보기 때문에 이건 누구 보냐? 임대사업자를 본다는 것은 임차인을 보여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자세하게 했는데 어쨌간에 여기까지 임대사업자입니다. 다음 주택임대 간렵. 주택임대 간렵도 잘 나옵니다. 요거 많이 나왔죠? 오히려 임대간렵이 19회, 22회, 23회 작년, 재작년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역시 올해도 중요하죠? 자, 주택임대 간렵. 역시 주택임대 간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연령과 위탁관련이 있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는데 다만 100호 이상일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100호 이상일 때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예요. 임대사업자도 말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주택임대 간렵자도 임대사업자 마찬가지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임대 간렵자가 말이죠. 호수를 많이 관리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몇 호 이상 할 때 해야 되는가? 100호 이상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공공기관은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100호 이상이라는데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느냐? 박스. 자기관령은 100호 100세대 이상을 등록할 때, 위탁관령은 300호 300세대 이상 등록할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등록을 하거라. 그 뜻입니다. 이거 자기관령은 100호 100세대, 위탁관령은 300호 300세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할 때는 위탁관령이냐 자기관령이냐 구분해서 등록이 되고 그 대신 자기관령이 더 센 놈이기 때문에 자기관령을 등록하면은 위탁관령도 등록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뭐래서 일종 면허 땄다 그러면 이종 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버린다. 등록 변경했으면 15일 내에
15일 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폐업하려면 30일 이전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며칠 내 신고됐다 안 됐다 수리여부를 통보해 주냐. 위에 동그라미 번 신고받으면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기한 내 통지하지 않게 되면 혹시 연장됐다면 연장 통지 안 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걸 봐버립니다. 어쨌간에 5일이 원칙입니다.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하고 연장 빼놓고 연장은 연장 됐을 땐 그렇지만은 연장 안 됐다면 5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13점 밑에 주택 임대관리업자 등록 기준 중요하죠. 주택 임대관리업자 등록 기준 잡은 거 얼마입니까? 1억 원 이상.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지 나오기를 뒤에 넘어가 봅시다. 요거까지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 나왔습니다. 414쪽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관령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위탁 관령 얼마입니까? 1억 원 이상.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414쪽의 표 자기 관령 1억 5천만 원. 위탁 관령 1억 원 이상. 이거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결격사유 밑에 414쪽 414 밑에 이런 친구들은 임대 관리업자 등록할 수 없습니다. 1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번 피성년후기인 피한후기인. 3번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된 다음에 2년이 지나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말소됐으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실형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주택법이나 공동택관리법은 실형선고 받았으면 몇 년 지나야 됐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랬잖아요. 이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거 주의하세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3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집행유예기간인 자. 이건 똑같죠.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이건 똑같죠. 집행유예는 2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결격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자 말소 사유. 말소입니다. 말소 등. 말소 등이란 말소와 영업정지를 얘기합니다. 말소 등이란 말소와 영업정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 말소하여야 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415쪽 말소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장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말소하여야 한다. 뭐냐? 기역, 니은, 비읍. 기역, 니은, 비읍. 이 세 가지죠. 꼭 체크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비읍. 기역, 니은, 비읍. 꼭 외우세요. 기역,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 등등. 비읍, 법 16조이랑 위반해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 빌려준 거 있죠. 이런 거. 이 세 가지는 말소하여야 한다. 꼭 외우세요. 기역, 니은, 비읍. 문제집이 다 들어있고 시험지도 잘 나오고 모의서도 잘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416조 위에 이렇게 말소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몇 개월 전까지? 처분 예정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야 조치를 미리 조치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과징금입니다. 거기 과징금은 뭐냐? 영업정지. 이건 다른 법 같은 거예요. 다른 거하고 논리가 같습니다. 다른 법에서 배웠죠? 다른 법하고도 논리가 같다. 즉 영업정지 사유당할 때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거 대신에 얼마까지? 1,000만 원이야. 한 달에 30일, 하루 3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이거 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확정되면 며칠 내에 내야 되죠? 거기 미음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30일 내에 과징금을 내야 되고 천재지변은 7일 거기 그 사회가 해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건 다른 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말소는 과징금 안 낸다고 그랬죠? 말소는 과징금 없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할 때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그
그 다음에 417조 위에 주택임대가입자 업무 범위, 주요 업무, 부수적 업무,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이 뭔가, 주요 업무, 부수적 업무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 현황 신고 좀 잠깐 봅시다. 417조, 거기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 누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합니다. 1년에 4번이 되겠네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등등등을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 신고 내용 밑에 박스에 들어있어요. 보충학습. 1번 자본금, 2번 전문인력 등등 요것을 신고하게 되는데 6가지가 있죠. 요걸 신고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신고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했죠. 근데 이 신고받은 시장, 군수청은 말이죠. 그거 신고받으면 누구한테 보고 올리냐면 원래 시장, 군수청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시도의사한테 보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주의하세요. 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다음에 누구다? 시장, 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누구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며칠 내? 30일 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고를 언제마다 하게 되고 반기가 아니라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하게 되죠. 보고 내용은 밑에 박스에 들어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청장이 보고 올릴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30일 내에 보고 올린다. 이것이 굉장히 특색이 있죠. 그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조 위스탁 계약서.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를 뜻받은 경우 위스탁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주택 소유자한테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죠. 위스탁 계약서, 맡기는 거 계약서. 일을 맡게 되니까. 그리고 위스탁 계약서 내용이 거기 6가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증상품 가입 중요하죠. 중요한 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죠. 보증상품 가입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 가입한다고요? 여기가 누구죠? 자기관령 요거 보증상품 가입하는 거. 자기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합니다. 위에서 가입 필요 없죠. 자기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은 여기가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은 여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죠. 아까 봤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증 가입하느냐? 제일 밑에입니다. A.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는, 즉 주인을 위해서는, 소유자를 위해서는 3개월분 이상 월 임대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지는 보증이고, B.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 사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갖다가 책임지는 보증 가입합니다. 이때 보증 상품 가입은 누가 한다고요? 위탁 관리예요, 자기 관리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법률 관계를 요거 약간 지워져 있지만 요거 법률 관계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비 바로 보증 상품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번 419조 옆에 12번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자기 관령이 마치 누구처럼 임대사업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 자기 관령은 자기가 임차인을 구했으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무, 임대사업처럼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예,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자기가 임대했으니까 그런 뜻이고, 등록증 대여 등 금지. 남한테 등록증을 대하거나 명의 갖다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유사명칭 쓰면 안 된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등록증 대하면 안 되죠. 등록증 대여다가 걸리면 명의 대여다 빌리면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아까? 말소하여야 한다 배웠잖아요. 말소하여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뭐냐면은 잠깐 보면 됩니다. 이거는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거기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30호 이상입니다. 30호 이상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갖다가 30호 이상 공급한 목적으로 설립된 거기 민간임대 협동조합이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시장 구성대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어쨌거나
35 이상 이 갖다가 임대택을 갖다가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할 때 그것이 뭐라 한다? 민간 임대 협동조합입니다. 30% 이상 공급하는 것입니다. 30% 이상. 그리고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조합 모집할 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혹시 시간 있으면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421조.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이것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조합을 모집하는 바람에 거기다 청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만둔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니까 421조. 조합 가입 신청자가 민간 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라 하여금 납부에는 일체의 금전, 가입비 등을 예치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 가입 신청자가 민간 임대를 갖다가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그 돈을 직접 받으면 안 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된다. 거기 모집자는 누구냐면 아까 거기 민간 임대 협동조합이나 또는 발기인 얘네들은 자기네 돈만 주면 안 돼요. 은행에다 예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가입 신청자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며칠 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냐? 30일 이내에. 30일 내에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철회할 수 있어요. 다시 돈 찾아갈 수 있어요. 이때 철회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입니다.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그만둘 때는 그 모집 주체한테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 이미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럼 모집주체는 그 철회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은 알게 됐으면 7일 내에 돈 보호하고 있는 예치관자한테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돈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 이제 돈 돌려줘도 됩니다라고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7일 내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합 가입했으면 며칠 내에 다시 되물릴 수 있다? 30일 내에 되물릴 수 있다. 안 하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는 이 돈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모집주체가 은행에다 관리했기 때문에 그 예치기관한테 이 모집주체가 그 사람 돈 돌려주라고 7일 내에 가입비 반환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시간자한테 돈 돌려주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30% 이상일 때 민간임대 협동조합이고, 이들이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모집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고은수지한테 신고하게 되고, 나머지 정도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내에 그만둘 수가 있고, 이때 그 돈을 갖다가 7일 내에 돈을 예치한 기한에다 돌려주세요라고 모집자가 요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4강을 끝내고 35강은 423쪽 제3장 민간 임대택 건설, 요건 이제 3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